안녕하십니까. 독신 임성관입니다. 자, 어느덧 1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독서 활용 분야를 소개해 드리는 날인데 연구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독서 활용 분야를 6가지로 구분을 지어서 연구도 하고 있고 그 결과로 책도 쓰고 논문도 발표하고 강의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6가지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추후에 차근차근 한 편씩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독서 교육이라는 분야가 있고요. 이어서 독서 지도, 그 다음 독서 상담, 독서 코칭, 그리고 독서 클리닉, 마지막으로 독서 치료라는 분야가 있다라고 구분을 지었습니다. 자, 이 6가지 영역은 다 다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조금이나마 가까운 것들끼리 묶는다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로로 2개씩 묶여 있죠. 즉 독서 교육과 지도, 그리고 상담 코칭, 마지막으로 클리닉 치료가 묶여 있는데 물론 다르지만 그래도 이 중에서는 가장 가까운 분야들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독서 교육부터 간단하게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독서 교육은 지금 그림에 교육을 바깥쪽에, 독서를 안쪽에 넣었는데 이 말인즉슨 교육이라고 하는 더 큰 범위 안에 독서가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앞선 시간들에서도 독서의 능력은 곧 학습 능력과 연결된다라고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학교 내에서도 학생들에게 독서 교육을 열심히 실천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매년마다 독서 교육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교들은 교육청 혹은 교육지원청에서 시범학교 지정을 받아서 예산을 내려주면 그걸 활용해서 1년 동안 상당히 많은 교육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독서 교육은 교육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독서를 다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는데 아무래도 교육을 떠올리게 되면 교육부, 그리고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그 아래에는 단위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독서 교육은 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독서에 대한 것들이라고 정의를 내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독서 교육은 크게 읽기 교육과 표현 교육으로 구분을 지을 수 있다라고 저는 강조를 합니다. 즉, 첫 번째는 읽기. 그런 다음에 이해도 해야 되겠고 또한 읽으면서 어떤 감상들이 생길 텐데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교육이 두 번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현은 이를테면 말도, 그 다음에 글도, 그 밖에 초등학교에서는 뭐 미술활동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연극이라든가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표현의 한 종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읽기 교육을 먼저 시키고 그런 다음에 자연스럽게 발생한 감상들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이것이 결국 독서 교육의 큰 방향이다 라고 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독서 지도라는 분야인데 독서 지도는 방법론이라고 한마디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방금 이야기 드린 독서 교육을 위해서도 세부적인 방법들이 활용될 필요가 있겠는데 그때 만약에 읽기든 표현이든 어떤 방법을 골랐다고 하면 또 적용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독서 지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 학교에서는 독서 교육을 위해서 세부 방법들을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독서 지도가 독서 교육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방법론을 몇 개로 좀 구분을 지어 놓았는데 첫 번째는 읽기에 대한 측면들, 여기에도 다양한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매체에 따라서 다른 읽기가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겠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토의라든가 토론, 역시 학교에서 많이 행하고 있는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것 또한
하나의 방법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토의에도 또 토론에도 여러 방법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글쓰기입니다. 말도 하나의 표현이고 글도 이제 하나의 표현인데 특히 글쓰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지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만약에 초등학생이라고 한다면 자녀나 학생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학교에서 배우는 문종들이 있죠.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는 문종들이 있는데 거기에 나온 문종의 글쓰기들은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써보는 것,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글은 독서 감상문이 되겠죠. 독서록 써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음 일기라든가 아니면 뭐 편지라든가 시 등등을 써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하나의 방법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은 워낙에 다양한 미디어 매체들이 등장도 했고 또 현대인들이 영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영상을 내가 직접 만들어 보는 것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북트레일러라고 해서 책을 읽고 감상을 영상으로 표현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고요. 아니면 요즘에는 또 워낙에 짧은 것들을 선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숏폼, 정말 짧게 무엇인가를 찍는다는 건데 이때 책을 읽은 감상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해서 독후 활동의 한 종류로 쓰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어떤 방법들을 선택해서 적용을 시킨다. 그러면 그것은 독서 지도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독서 상담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는데 독서와 상담을 떼어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다 그러면 의미를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간혹 오해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오해가 발생을 하냐면 마지막에 이야기 드릴 독서 치료 그것과 이 분야가 같은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상담 치료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담과 치료가 각각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은 말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실제로 현장에서도 이 용어를 명확히 구분을 짓지 못한 채 혼용하는 분들이 있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더 잘 모르시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상담은 상담 치료의 상담과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기본 구조는 똑같죠. 두 사람 이상이 만나서 서로 마주하여 이야기를 나눈다. 한자 의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똑같은데 차이라고 한다면 치료의 상담은 어떤 문제가 있음을 전제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이야기 나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독서 상담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문제라고까지는 굳이 전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 그래서 그 궁금증이 있는 사람들이 질문을 가지고 답이 있을 것 같은 전문가들을 만나서 무엇인가를 묻고 그런 다음에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 그 만남 활동 이런 것들을 독서 상담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주로 어떤 영역에 대한 물음들이 있는가, 어떤 답변들을 해드리는가에 대한 측면인데요. 그게 독서 습관에 대한 부분, 태도에 대한 부분, 흥미에 대한 부분, 능력에 대한 부분으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용어들은 이미 앞서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어요. 주로 이 상담을 누가 해오느냐? 초등, 중등, 고등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 주로 물어보시는데 이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물어보는 대상층은 초등 자녀를 둔 분들. 아무래도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교육에 대한 신경을 더 많이 쓰시죠. 특히 독서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왕이면 책 좋아하는 아이로 만들기 위한 그런 목표에서 자녀의 독서에 대한 물음들을 많이 던지시는 경우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서 흥미에 대한 측면으로 한 가지 질문의 예를 들어드리자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리고 지금도 계속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죠. 어떤 질문이냐면 우리 아이가 만화책만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정말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받은 질문 가운데 하나인데 그야말로 이 아이의 흥미가
만화에만 치우쳐져 있다라는 맥락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부모님의 입장에서 고민이 된다. 해결책을 달라라는 맥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습관이든 태도든 능력이든 흥미든 특히 부모님들이 자녀의 독서에 대한 측면에서의 궁금증, 고민거리 이런 것들을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그러면 전문가가 답을 주는 그 만남 활동이라고 정의를 내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독서 코칭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어요. 이 분야 역시 독서와 코칭을 떼어놓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 우리나라에도 이미 코칭이란 분야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상담 쪽의 한 영역으로 들어가 있는데 보통 저 분야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잠재력을 키워준다 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두 개를 연결을 하게 되면 잠재력을 키우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독서 코칭이니까 독서를 통해서 즉 개개인별로 맞춤식의 지도를 하고 나서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린다 라는 게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독서 지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독서 지도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선생님 한 명과 학생 한 명이 만나서 하는 게 아니라 주로 도서관이라든가 학교에서 행해지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만은 선생님 한 명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을 한꺼번에 만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학원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뭐 4명, 5명이 한 팀을 이루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맞춤은 아니기 때문에 즉 뭐 동년배라 하더라도 능력 차이가 있겠죠. 따라서 거기 안에서도 격차가 벌어지게 마련입니다. 실제로. 따라서 독서 코칭에서는 기본 전제가 무엇이냐면 1대1로 진행을 한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맞춤식의 지도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독서 지도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도 보통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맞춤식의 코칭을 진행을 하려면 진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즉, 그 코칭을 받는 사람들의 독서 능력이 어떤지, 그리고 성격 유형은 무엇인지, 또 다중지능에서는 어느 쪽이 강점 지능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독서 능력을 알아야 적정한 자료들을 제시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성격 유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유형인가에 따라서 또 선호하는 분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MBTI라든가 애니어그램 등을 바탕으로 해서 각각의 유형별로 선호하는 분야와 연결되어져 있는 연구들이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다중지능 같은 경우에는 역시 강점 지능들을 확인을 한 다음에 독후 활동, 즉 어떤 활동들을 선호하느냐, 잘할 수 있느냐 라는 것들을 찾아서 연결을 시킨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과학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맞춤식의 지도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분야는 독서 클리닉이라고 하는 건데 이쪽에 이제 클리닉과 치료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조금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전제가 깔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해서 내가 활동을 하고자 한다. 이 분야에 진입을 해서 그러면 조금 더 많은 공부, 또 현장에서의 수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서 이야기 드렸던 독서 교육, 지도, 상담, 코칭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현장 경력을 쌓아야 되는 영역입니다만 이 클리닉과 치료는 더 그럴 수 있다라는 맥락이 되겠습니다. 독서 클리닉은 주로 읽기 장애, 난독증이 있는 사람들을 감별하고 도와주는 분야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읽기 장애는 학습 장애의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습 장애에는 읽기 장애, 쓰기 장애, 산술 장애가 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읽기 장애 그 부분을 치료해 주는 분야가 독서 클리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는 난독증이라는 말로도 많이 부르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난독증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계속 관심 분야로 부상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독서치료라는 분야가 있는데 독서치료는 상담치료 분야의 한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에는 놀이치료부터 시작을 해서 미술치료, 음악치료, 독서치료
뭐 연극 치료, 뭐 향기 치료 등등 굉장히 많은 치료들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치료와 맥락은 똑같습니다. 다만 그런데 앞에 분야가 달라지죠. 그러면서 주로 치료를 위해 쓰는 도구들이 달라지는 거고 그에 따라서 원리라든가 방법에 약간씩의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 맥락, 즉 사람들에게 있는 심리와 정신적인 어려움들을 도와준다. 그러기 위한 치료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독서 치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읽기 과정을 통한 심리정서 치료라고 정의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를 통한 내러티브 과정이라고도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치료받으러 오는 분들이 자기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죠. 고민이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걸 스토리라고 칭해요. 그리고 그분들을 돕고자 문학을 고릅니다. 문학은 치료약이 되는 건데 그것도 스토리라고 칭해집니다. 따라서 앞에 있는 스토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문학이라는 이야기를 만나게 해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이어지는 내러티브 같은 경우에는 새로 써가는 이야기, 즉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내러티브라고 칭합니다. 종합을 하자면 독서치료는 이야기와 이야기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 써가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국내에도 상당히 많은 곳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독서 교육부터 지도, 상담, 코칭, 클리닉 치료까지 개념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 뒤에 이어서 차근차근 한 분야씩 쪼개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따라서 놓치지 않고 이야기를 들어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신청하셔야 되겠고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 대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